클레로 정리를 만족하지 않는 이제 예제를 하나 들고 지나갈 텐데 복잡해가지고 미리 좀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형태를 보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와 y에 대해서 미분한 거가 따로 이렇게 구해져요.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다시 y에 대해서 미분한 식을 구해내면 여기서 y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y 자리에 h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항만 남아서 h분의 1 곱하기 h의 4제곱에 마이너스 h 다수급에서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식에서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해서 만들면 얘가 1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 둘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편미분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데 얘가 클레로 정리였는데, 이 클레로 정리를 쓰려면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가 같아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클레로 정리의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예다. 그래서 연속이라 해야지 되는데 연속이 아닌 경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4.4로 갈게요. 자, 저평면인데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평면의 식은 이제 어떤 공면 위에서 이제 정의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공면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접한다. 그래서 접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접하니까 얘에 의해서 접해야 될 테고, 또 이쪽 방향에서 하니까 얘에 접해야 될 거라서 이러한 모양으로 형태가 정해지면 접선을 이제 품는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z-z 값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표현될 거니까, 그래서 x는 x0를 잘라내면 이 모양의 형태에 접해야 될 테고, 그래서 그때의 기울기는 이제 f의 y에 대한 편미분 계수가 정해질 테고, 또다시 이제 y는 y0를 정하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로 접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접선의 형태가 fx 값이라서 저평면의 식은 얘의 식은 정리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편미분이니까 뭐 이렇게 이거를 직선으로 생각해도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모양은 이제 평면의 방정식의 모양이니까. 그래서 어떤 공면을 이렇게 했을 때 x에 대해서 편미분, y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대입해서 저평면의 식을 이제 이렇게 구해내는 거예요. 이런 저평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y는 f의 x가 있는데, 이 fx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긴 접선이 있다면, 그래서 이 접선에 대해서 이제 a와 그 다음에 a 더하기 델타 x에 대해서 그 형태를 이제 살펴보죠. 얘가 델타 x고 만약에 얘가 dx라 한다면 이러한 형태에서 모양을 만들었을 때 얘는 접선의 식이니까 f'a이고 이 값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란 말이야. 다변수 함수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일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미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왔는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얘는 델타 y 값인데, 델타 y 1번이라 할게요. 그래서 델타 y 값인데 이것은 f의 a 더하기 델타 x 값에서 fa를 뺀 값이 a가 이만큼 값이고, 얘를 밑변분의 높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높이라 한다면 얘가 2번이라 하죠. 2번이라 한다면 얘는 dy 값이잖아요. 그죠? 밑변이 dx 값이라서 얘가 dy 값이니까, dy 값은 그러면 dy 값은 얘를 두 개 곱하는 값이니까 f'a 곱하기 dx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델타 x가 작아지면 근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델타 x가 작아질 때 얘들이 어떻게 근사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마이너스의 dy 값에 대한 형태를 보자고. 그러면 얘는 델타 x가 0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얘는 f의 a 더하기 델타 x 값 마이너스 fa이고 그 다음에 얘는 f 프라임 a 곱하기 델타 x니까 앞에 있는 값은 f 프라임의 a 값이고 뒤에 있는 값은 f 프라임의 a 값이니까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델타 y와 dy 값은 매우 근사하고 델타 x가 0으로 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의 값이 유의미하게 작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살펴보죠. 얘를 엡실론이라 하면 델타 y 값 마이너스 dy 값은 엡실론 곱하기 델타 x의 값이 되고 그리고 이때 말하는 엡실론 값은 0으로 가는 값이었죠. 언제냐면 델타 x가 작아질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f의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의 a라고 하는 것은 dy 값이 f 프라임 a 곱하기 델타 x였으니까 이거 더하기 엡실론의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a 근방에서 함수에 대한 이렇게 생긴 근사식을 쓸 수 있고 지금 이제 등식인데 그래서 엡실론의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함수가 일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접선으로 근사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때의 예를 보고 뭐라 불렀냐면 미분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디퍼렌셜이라 불렀죠. 그래서 디퍼렌셜이라 부른 이러한 미분이라 부르고 얘에 대해서 1차 근사식 그러니까 접선의 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근사해서 곡선의 점 A 근방에서의 함수값을 이렇게 근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때의 엡실론 값은 0으로 간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이제 1차 근사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의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정의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형태에서 봐요. 저평면의 식이 뭐라 그랬어요? g는 f의 xy라 했고 이 점에서 a, b라 할게요 지금은.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저평면의 식 얘를 이제 1차 근사식이라고 본다면 이 값은 f의 a, b 값에 평면의 식이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a, b를 대입하고 x-a 더하기 f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a, b를 대입하고 다시 y-b를 대입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저평면의 식인 거죠. 그래서 저평면의 식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니까 그러면 xl에다가 이제 평면 위의 식에다가 a 더하기 델타 x를 대입하고 b 더하기 델타 y를 대입해서 빼기 f의 a, b를 한 이 값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a, b를 대입하고 델타 x가 될 터이고 f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a, b를 대입하고 얘가 델타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른 얘기로 DG라 부르고 DG는 전미분, 토탈 디퍼렌셜에서 전미분이라 부르고 이 전미분은 f를 x에 대해서 미분 델타 x 더하기 f를 y에 대해서 미분해 델타 y다 이것이 토탈 디퍼렌셜이라고 불리는 이 값이에요. 이럴 때 델타 g는 누구냐? 델타 g는 f에다가 a 더하기 델타 x 그 다음에 b 더하기 델타 y 이때의 값과 f의 a, b에 대해서 이 값. 그래서 델타 g와 dg를 매우 근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이제 얘의 희망사항인가. 얘는 누구니까? 얘는 저평면 위에 있는 함수값과 FAB의 차이예요. 얘는 누구죠? 얘는 곡면 위에 있는 값과 함수값의 차란 말이어서 이 두 값이 매우 근사했으면 좋겠다가 이제 우리 희망사항이거든요. 형태가 뭐냐 하면 형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곡면 위에 있는 값이 있는데 얘가 FAB란 말이야. 그럴 때 저평면이 요 점에서 접해서
얘가 저평면의 식이단 말이지. 그러면 요 점은 a 더하기 델타 x, b 더하기 델타 y에 대해서 dg의 값은 요 점과, 그래서 요 점과 요 함수값의 차가 dg 값이고, 요 점은 이제 공면 위에 있는 값이니까 얘가 공면 위에 있는 값과 이 점의 차거든요. 그래서 얘는 1번과 얘가 3번이죠. 그 다음에 델타 G의 값은 2번과 3번인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이라 해서 매우 근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값이 매우 근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고, 걔가 바로 다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f의 a 더하기 델타 x 값에 대해서 b 더하기 델타 y, 그 다음 마이너스 f의 a에 b 더하기 델타 y를 빼주고, 다시 f의 a에 b 더하기 델타 y를 더해주고 빼기 f의 ab를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죠. dg와 델타 g가 매우 근사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x에 대해서 편미분이 가능하고 a와 a 더하기 델타 x 사이에 있는 어떤 값, 평균값 정리에 있어서 델타 y 곱하기 델타 x가 되는 거죠. 더하기 이 뒤의 값은 y에 대해서 편미분이 가능하면 a에 b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델타 y가 되겠죠. 이러한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제 편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dg의 값과 델타에 대해서 이 두 값의 차이가 매우 근사하려면 델타 g의 값 마이너스 dg의 값을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f의 x의 a의 값에 대해서 tilde b 더하기 델타 y의 델타 x 마이너스 f의 x의 델타 x 더하기 f의 y의 a와 b의 tilde 델타 y 마이너스 f의 y의 델타 y, 그래서 얘의 델타 y가 되거든요.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그러면 얘가 매우 근사하면 좋으니까 얘는 a의 tilde b 더하기 델타 y 마이너스 fx의 얘는 a와 b 전체에 얘가 델타 x가 됐어요. 더하기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의 b의 tilde 마이너스 f의 y에 대해서 a와 b의 이만큼의 델타 y가 된 거라. 그래서 이 값이 a가 지금 어디 있어요? a는 이 값 a는 a와 a 더하기 델타 x 사이에 있는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연속이 되면 편도 함수가 연속이 되면 이 둘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값이 매우 작아지는 값이 되죠. 그래서 epsilon이라 하고, 이 값도 편도 함수 연속이면 매우 작아지는 값이 되니까 얘가 epsilon 2라고 하죠. 그러면 이 델타 g의 값과 델타 g의 값과 뒤의 g의 값을 이제 서로 빼면 이 모양이 자체가 어떻게 되죠? f의 a 더하기 맞나요? 그래서 a 더하기 델타 x 그 다음에 b 더하기 델타 y 값은, 이 값은 f의 ab 값 더하기 epsilon 1의 델타 x 값 더하기 epsilon 2의 델타 y 값이 되고, 그때의 fx와 편도함수 f의 x와 f의 y가 만약에 뭐라면 존재하고 연속이 된다면, 이거이면 epsilon 1과 epsilon 2는 0에 가까이 가는 값이죠. 언제 델타 x와 델타 y가 0에 가까이 간다면 그렇게 되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다변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뭐죠? 다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야. 다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이제 앞에서
편미분을 편도함수라는 것은 뭐였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x축 방향, y축 방향만 이제 확인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미분 가능성은 뭐야? 접평면으로 근사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변수 함수에서는 접선으로 근사 가능할 수 있고 그때는 이제 미분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미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변수 함수에서는 이변수 함수에서는 접평면이 있고 그때는 전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평면으로 근사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편도 함수가 각각 존재하고 걔가 뭐라 한다? 걔가 연속이라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다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의 어떤 다변수 함수가 이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편미분이 각각 가능하고 걔네들이 각각 연속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dg를 구하라. 어떻게 한다고? f를 x에 대해서 미분 델타 x dx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f의 y에 대해서 미분해서 얘가 d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x 더하기 x에 대해서 3의 y에 dx 더하기 얘는 fy, y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3x 빼기 2y의 dy가 전 미분이야. 얘가 전 미분인 값이. 그래서 어떤 x 값을 대입하면 델타 x 대신에 델타 x 자리에 dx, 델타 y 자리에 dy 똑같이 놓고 계산해서 dg의 값을 구할 수 있고 델타 g의 값을 구할 수 있고 해서 근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x에 2를 대입하고 델타 x는 dx 자리는 이제 0.05를 대입해요. 0.05를 대입하고 y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델타 y에다가 혹은 dy에다가 마이너스 0.04를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dg의 값을 구해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dg의 값을 구해내니까 이제 다 대입해서 0.65가 나오더란 말이야.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g의 값을 구하는 것은 누구죠? 이것은 f에 2.05 그 다음에 얘는 2.96이죠. 2.96을 대입한 것 빼기 f에 2, 3을 대입한 것의 차. 그래서 얘가 0.6449예요. 그래서 둘은 매우 근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얘가 다변수 함수에서의 토탈 디퍼런셜, 이변수 함수에서의 토탈 디퍼런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변수 함수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일변수 함수는 접선으로 근사 가능한 거예요. 이변수 함수는요, 접평면으로 근사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봤던 복잡한 함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레로 정리에 대한 얘기를 가정을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5로 가면 저번 시간에 잠깐 했던 이제 체인 룰이 여기서 나오는데 체인 룰이 나오게 되는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앞에서 체인 룰을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g를 f의 x와 y로 이렇게 두죠. 그 다음에 x는 g의 t, 그 다음에 y는 h의 t라고 둘게요. 이렇게 했을 때 델타 g의 값이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델타 g의 값은 앞에서 뭐라 했어요?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델타 x 더하기 f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델타 y 더하기 epsilon 1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epsilon 2 곱하기 델타 y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델타 t를 이제 델타 t 분의 델타 g로 이렇게 나누어 봐요. 이러면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 곱하기 델타 x 나누기 델타 t 더하기 f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값 곱하기 델타 y의 델타 t가 되고 얘는 epsilon 1 곱하기 델타 x의 델타 t가 되고 그 다음에 epsilon 2 곱하기 델타 y의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극한을 보내서 dg의 값, dt의 값을 보면 여기다 이제 극한을 보내는 거죠. 이 전체식에다가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는 x를, 그래서 f를 x에 대해서 미분, x를 t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f를 y에 대해서 미분, 그리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 그런데 델타 t가 작아지면 얼마로 간다 했으니까 0으로 간다 했으니까, 얘도 델타 t가 작아지면 0으로 간다 했으니까 이 뒷부분은 전부 다 0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g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g는 x와 y에 대한 함수예요. 그리고 x는 t에 대한 함수고 y는 t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체인 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g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g를 x에 대해서 미분, x를 t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g를 y에 대해서 미분, y를 t에 대해서 미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g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일변수죠. 이것은 g를 x에 대해서 미분, x를 t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g를 y에 대해서 미분, 그리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 이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체인 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함수의 미분법, 연쇄 법칙, 체인 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자가 좀 복잡해도 그림을 놔두면 쉽게 정리가 돼요. 많이 복잡한 경우도 있긴 하겠죠. 많이 복잡하고 뭐 이렇게 전자기하학에서 많이 쓸 때 그때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유용하니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뭐 이렇게 굳이 다 그렇게 사람 손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y 값을 s와 t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g의 값은 x와 y에 관한 함수고, x와 y도 s와 t에 관한 함수라서 이러한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g라고 하는 것을 s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이제 형태를 보면, g를 s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g를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이 값은 g를 x에 대해서 미분, 그리고 x를 s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g를 y에 대해서 미분, g를 y에 대해서 미분 곱하기 y를 s에 대해서 미분, 그래서 y를 s에 대해서 미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경로를 적으면서 하면,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려놓고 하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체인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죠. 어쨌든 편미분을 반복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미분하고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별 다른 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봤던 데카르트의 형태를 보면 빼기 3알파의 xy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전체 함수가 뭐에 대한 모양이니까 이 전체 함수가 x와 y에 대한 함수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x가 변하면 y가 변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를 미분한 것은 원래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래서 이 값은 3x의 제곱 빼기 3의 알파의 y.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원래식을. 그래서 얘를 이제 f의 x와 y로 두면 이것은 f의 x와 y의 얘가 0인데 얘가 x에 대해서 얘가 y에 대해서니까 이런 모양이다 치면요, x가 변했을 때 y가 변하는 것 더하기 얘를 y에 대해서 변하는 것 3y의 제곱이 3알파 x, 그리고 y를 x에 관한 함수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dy dx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에 3y의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x 이 값분의 3의 x의 제곱 빼기 3알파의 y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이거를 다르게 해서 f의 이 식 자체가
자체가 x와 y에 대한 함수인데 아니 이건 y가 변하면 x가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얘도 미분하면 이렇게 해서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의 제곱 빼기 3알파의 y 곱하기 x를 y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그 다음에 f를 y에 대해서 미분 3y 제곱 빼기 3알파 x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dx, dy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도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3알파의 y 이거 분의 3y의 제곱에 빼기 3알파 x를 거니까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둘은 역수관계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얘는 뭐 분의 뭐 꼴 그래서 분수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분의 뭐 분수의 의미를 가지는 이거 분의 이거 혹은 얘를 얘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얘를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모양도 볼 수 있고 의미를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분수의 형태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읽을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체인룰에 대해서 이제 음함수 미분법을 이제 활용하는 것은 얘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f를 y에 대해서 미분해 dy dx가 0이다 이렇게 하면 dy dx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마이너스 f의 y분의 f의 x 이렇게 구한다. 물론 이제 얘가 0이 아니라 얘죠. 얘가 이제 음함수 정리해서 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에서의 미분에서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가 체인 룰이니까 이 체인 룰에 대해서는 이제 연습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에서 다 건너뛸 수는 없고 해서 하나 정도만 하고 지나가죠. f의 xy라는 함수가 이 함수가 있는데 그때의 x 값은 나중에 이제 극좌표 배우고 뭐 이럴 때니까 그래서 y 값은 r sin으로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g를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로 보고 r 세타라고 보면 이제 이러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를 보죠. g를 r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g를 r에 대해서 미분한 것 형태를 정할까요? g를 r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g를 x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x를 r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g를 y에 대해서 미분 곱하기 y를 r에 대해서 미분 이렇죠. 그래서 g를 x에 대해서 미분 g를 x에 대해서 미분 그대로 x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g를 y에 대해서 미분 g를 y에 대해서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y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사인의 세타가 되죠. 이만큼 얘가 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g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g를 세타에 대해서 g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죠. 두 가지 경로가 있으니까 g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g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r의 사인의 세타 더하기 g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r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r분의 1 값에 dg 라운드 g 라운드 세타의 값은 얘는 g를 x에 대해서 미분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더하기 g를 y에 대해서 미분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라. 그래서 얘와 얘를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g를 r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제곱 더하기 r 제곱분의 1에 g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제곱해서 더하면 오른쪽에 있는 형태가 뭔가를 볼까요? 여기에서 코사인 사인 그대로 있는데 가운데 부가 하나 마이너스가 생기죠. 제곱하면. 그래서 코사인의 제곱, 사인의 제곱이 생겨서 g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제곱이 생기고 g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제곱이 생기고 나머지 두 개의 사인, 코사인이 곱해진 것은 부호가 있어서 사라지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증명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파동 방정식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들이 꽤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14.6으로 갈게요.